안녕하세요, 휴먼버그입니다. 마감은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유튜브를 열어봅니다. 잠깐만,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5분만. 냉장고 문도 열어봅니다. 배가 고픈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그는 또 실패했습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도 비슷한 모양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왜 당신은 스스로를 망치는가? 자기 파괴의 심리학. 미국 심리학회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약 70%가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를 방해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연구에서는 미국 성인의 61%가 어린 시절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부정적인 경험을 겪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뇌의 문제입니다. 2026년 1월 임상심리학자 찰리 해리엇 메이틀랜드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자기 파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행복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세계를 원합니다. 놀라는 걸 싫어합니다. 무방비 상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의 깊숙한 곳에는 아몬드 크기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뇌의 편도체입니다. 이건 당신 내부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수십만 년 전에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뱀일 수도 있으니 도망쳐라고 외쳤던 바로 그 기관입니다. 문제는 이 경보 시스템이 너무 민감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직장에 지원하려고 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려 할 때, 오랫동안 꿈꿔온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할 때 편도체는 이 모든 걸 위협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면 당신의 전전두엽,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 장기 계획,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의 기능이 억제가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전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뇌에서는 현명한 어른이 잠들게 되고 겁에 질린 꼬마아이가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겁니다. 해리엇 메이틀랜드 박사는 이 현상을 통제된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폭탄 제거반을 생각해 보시죠.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의도적으로 작은 폭발을 일으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뇌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시험 전날 밤에 공부 대신 게임을 하는 것, 마감 직전에 갑자기 방 청소를 시작하는 것, 관계가 잘 될 것 같으면 갑자기 싸움을 거는 것, 이것들은 모두 작은 폭발입니다. 뇌는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내가 직접 실패하면 적어도 내가 통제한 실패야. 예상치 못한 거절보다 낫지. 뇌는 당신의 행복보다 예측 가능성을 선택합니다. 당신이 직접 자신의 몰락을 설계하는 것이 외부의 예측 불가능한 실패보다 안전하다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의 뇌는 유독 더 민감한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기회가 올 때마다 도망치고 다른 사람은 기꺼이 뛰어드는 걸까요? 답은 대부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카이저 퍼머넌트는 17,0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연구 중 하나를 진행했습니다. 에이스 연구, 그러니까 부정적 아동기 경험 연구라고 불리는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참여자의 67%가 어린 시절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중대한 역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4가지 이상 누적된 사람들은 성인기의 알코올 중독, 자해, 관계 파괴, 만성질환의 위험이 4배에서 12배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에이스 연구에서 말하는 부정적 경험이 반드시 물리적인 학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정적인 방임, 그러니까 때리지 않았지만 안아주지 않는 것, 소리치지 않았지만 대화하지 않은 것, 나쁜 부모가 아니었지만 아이가 필요할 때 거기에 있지 않은 부모.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생후 몇 년간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우리 뇌에 일종의 내부 작업 모델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새겨지는 거죠. 뇌 안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세상은 안전한가? 만약 아이가 울었을 때 안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 세상은 안전하다. 하지만 아이가 울었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았다면 뇌는 다른 코드를 새깁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기대하면 다친다. 가까워지면 버림받는다.
그리고 이 코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좋은 직장을 얻어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코드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승진 제안이 오면 당신은 3살짜리 아이가 속삭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누군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아이가 경고합니다. 이 사람도 결국 떠날 거야. 그래서 당신은 먼저 떠나게 됩니다. 먼저 망칩니다. 먼저 폭발하는 겁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3살 아이의 결론이 어른이 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잔인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1948년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거짓된 믿음의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결국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든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서 벽을 세웁니다. 싸움을 걸거나 감정적으로 차단하거나 아예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결국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하는 거죠. 봐, 역시 아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잖아. 해리언 메이틀랜드 박사의 말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했을 때보다 결과가 나쁩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피합니다. 그러면 관계를 만들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복되는 생각은 신경 경로를 강화합니다. 같은 길을 계속 걸으면 풀이 눌리고 길이 되는 것처럼 같은 자기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할수록 그 경로는 뇌의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 파괴는 선택처럼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자동 반응이 됩니다. 본능이 되죠.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됩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파괴가 학습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해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뇌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낡은 고속도로 옆에 새로운 길을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직해져야 되죠. 해리언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빠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파괴를 더 많은 자기 비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이미 달아빠진 신경 경로를 더 깊게 파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 나는 또 이랬지?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이지? 이 질문 자체가 자기 파괴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식입니다. 자기 파괴 행동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 아, 나는 지금 마감 전에 또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열었네. 이걸 비난 없이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 보호 기능의 이해입니다. 내 뇌는 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폭탄 제거반은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처받은 무언가를, 아픈 무언가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어려운 단계는 자기 연민입니다. 박사는 자기 연민이 뇌의 위험 모드를 돌봄 모드로 바꿔준다고 설명합니다. 자기 비판인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를 자극하는 반면에 자기 연민은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시키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을 되살려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겁에 질린 아이를 혼내는 대신 안아주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의도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반복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을 해야 합니다. 괜찮아. 네가 나쁜 게 아니야. 네 뇌가 너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어떤가요? 지금 피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나요? 전화 한 통, 지원서 한 장, 또는 미안해라고 하는 한마디, 아니면 단지 나는 더 나은 걸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음 하나. 여러분의 뇌가 통제된 폭발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마, 위험해. 너는 자격이 없어. 하지만 그건 3살짜리 꼬마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3살이 아닙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에 나눠주십시오. 사실 모두 비슷하거든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휴먼버그였습니다.